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안녕하세요. 울림을 주는 가수 이현학입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진행하는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시즌2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좀 전에 보신 제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코랄빛 핑크 뮬리와 제가 잘 어울렸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이번에 저는 ASMR, 성대모사, 노래, 영어 등 다양한 컨텐츠로 83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크리에이터 이만올림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와 이만올림의 콜라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포스코TV 채널과 이만올림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 영상 함께 보시죠. 제가 모창 가수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모창하는 게 되게 즐겁고 재밌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창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즐거워해 주신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알게 되면서 또 누구를 모창할 수 있을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가수분들 중에 장범준 씨를 모창해보면 가능할까? 한번 시도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라는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곡을 선택해서 불러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싫어하지만 친구들은 좋아하는 이현학이었습니다. 학생의 본분이라고 많은 어른들이 당시에 얘기를 했지만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고요. 공부를 싫어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는 것을 많이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냥 노래도 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수다도 떨면서 즐기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들끼리만 공부하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사실 시각장애인들끼리 모였을 때 당시에는 놀만한 거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노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특히나 저희가 가장 사랑에 맞지 않았던 놀이 장소는 바로 노래방이었거든요. 그 노래방에서 재밌게 노래를 하고 막 성대모사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너무 즐겁다. 음악을 하면서 놀다 보니까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 꽃미남 가수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사실 뭐 제가 거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수식어를 붙여봤고, 저는 그냥 어떤 수식어가 붙든 가수라는 그 저를 수식하는 말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무슨 가수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꿈이 평생 노래하면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꿈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수식어든 굉장히 반가우면서 좋아합니다. 네, 제가 히든싱어 출연 당시에 김종서 씨 모창으로 왕중왕전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모창을 했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는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다른 분 모창을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장범준 씨 모창도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만들어냈는데요. 장범준 씨는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모창을 했었죠. 또 청소년들이 여러 명 모인 곳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날 공연하는 내내 되게 저 스스로 실망을 많이 했어요. 나 너무 노래 못한다. 나 같은 사람이 음악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마치고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공연을 보는 내내 너무 감사했는데
사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살아봐도 되겠구나. 그래, 한번 포기하지 말고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노래를 하는 내내 자신감이 없었고 내가 노래를 해도 되나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계속해서 노래를 해도 되는구나, 그 친구가 마치 허락해 준 것 같아가지고 그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 넘는 동안 공연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노래를 했거든요.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어떤 횟집 사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마이크도 없는데 붐박스를 틀어놓고 노래를 한 적도 있고, 몇천 명이 모인 무대에서 공연을 한 적도 있는데, 저는 어떤 무대이든 그냥 노래를 할 수 있는 그 자리 자체가 저에게는 사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조명이 있는지 관객이 얼마나 있는지에 상관없이 늘 행복하고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래퍼이자 보컬로 활동하시는 윤미래 씨의 무대를 보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검은 행복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노래가 내가 혼혈이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그냥 내 노래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다, 이런 인터뷰를 보면서 저건 내 얘기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시각장애인이어서 이걸 제 노래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나구나, 이게 이연학이라는 가수의 가장 드러나는 아이덴티티라면 내가 이걸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드러내면서 노래하면서 살면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장애가 내 눈에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물음이 생겼고 저 스스로 답을 찾았는데요. 장애는 제 눈에 있는 게 아니라 병을 가지고 살면서 겪는 사회 곳곳의 불편함들이 장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장애가 사라지려면 저 같은 시각장애인에게도 맞춰진 어떤 세상의 변화들, 가령 키오스크가 사라지는 세상, 또는 시각장애인들도 터치 스크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저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공연을 보신 지금의 저의 아내의 부모님께서 식사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곳에서는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아내가 한국에 원어민 교사로 1년간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만나면서 이 사람은 내가 평소에 꼭 만나고 싶었던 이상형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을 당하고 끝내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친구로 지내면서 저의 매력을 발산을 했는데, 저의 매력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한 아내가 저에게 반대로 고백을 해와서 연애를 할 수 있었고, 장거리 연애 10년 끝에 결혼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비장애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시각장애 때문에 나를 거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레짐작했었는데, 아내는 그게 아니라 난 롱디가 자신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더 매력적으로 아내를 보이게 했어요. 왜냐면 난 시각장애인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롱디다? 이건 되게 신선한 이유이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이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아내와 즐거운 또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죠. 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더 블라인드라는 팀은 저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었고, 이제 같이 활동하는 멤버들은 슈퍼스타 K나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멤버들인데요. 어떤 멤버는 비장애인 분들과 함께 기획사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다른 그룹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슬픈 노래나 시각장애가 힘들다라는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노래만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사는 게 밝은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왜 못할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단순한 생각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팀 이름도 그냥 시각장애인들이라고 심플하게 짓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 하자라는 생각 끝에 모여서 즐겁게 시작하게 된 팀이 더 블라인드라는 시각장애인 그룹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면 가끔 되게 마음에 드는 옷을 만났을 때 그 옷을 사고 싶지만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라서 구매를 못하는 경우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프리 사이즈는 자유로운 사이즈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세상도 프리 사이즈와 같은 세상인데요. 비시각장애인들, 비장애인들의 삶의 기준에 맞춰서 짜여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와 같은 극소수의 어떤 사이즈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장애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맞춰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발전해 나간다면 더 이상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불편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람 중 하나가 장애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반갑고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비장애인 분들 그리고 대중분들에게 장애 예술인을 알릴 수 있다는 거. 장애 예술이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되게 우리가 충분히 함께 즐기기에 손색 없는 예술이고 예술인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코랄색이다. 코랄색은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빛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핑크색으로 어떨 때는 자주색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시선으로 고정돼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럴 수도 있네 라는 어떤 폭넓은 유연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랄은 되게 행복한 색깔인 것 같아서 바로 나의 색이구나 생각합니다.